반갑습니다. 13일 월요일이네요. 가정의 달 5월도 이제 반쯤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뉴스 두더지 야수 권성훈입니다. 지면에 실린 뉴스를 조금 더 꼭꼭 씹어 속 시원하게 전해드리는 뉴스 소화제 김민정입니다. 우리 TV매일신문 뉴스 방송이 지금 100일을 지났는데요. 우리 매미야 뉴스도 오늘부터 주제를 좀 더 깊이 있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뉴스로 엄선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 녹화 장소도 지금 스튜디오로 바꿨습니다. 네, 이 장소도 바뀌고 내용에도 힘을 실는 등 여러모로 변화를 꾀했습니다만 진행자를 교체할 수 없는 야수와 미녀 그대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쉽지 않게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오늘 5월 13일 매미야 뉴스는 두 가지, 그러나 어느 때보다 상세한 내용으로 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지역의 간만에 반가운 소식인데요. 대구 경북의 주요 현안이나 국책 사업은 거의 대부분 패싱된 상황이라 그 물기술 인정원마저 물먹은 거 아닌가 했는데 이게 인천과 광주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결국에는 한국 물기술 인정원이 최종 소재지가 대구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네, 이 물기술 인증원은 현재 조성 중인 물산업 클러스터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곳은 현재 98% 이상의 공정률로 올해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만에 스마트한 야수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한국 물기술 인증원 유치가 왜 중요한 겁니까? 그 답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 물산업 클러스터는 국내 물산업을 총괄 감독, 지휘하게 될 국가 기반 시설로 총 사업비가 2,900억 원을 들여서 2015년부터 달성군 구지면 일대 국가산업단지 내 조성 중이며 현재 공사는 사실상 마무리돼서 시운정 중이며 조경 및 내부 마감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물산업 클러스터가 사실 물기술 인증원이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인증원은 그 물 분야, 자재, 제품, 정수기 등 인증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인증 전문성을 높이는 기관입니다. 국내 유일의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중인 대구시가 물산업 허브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핵심 시설 중 하나인데요. 인증원 유치가 대구에는 큰 힘이 되고 대구도 이를 위해서 사활을 걸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달 준공을 앞둔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가 이 조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군요. 그렇죠. 또 완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돼 우수기업이 유치될 여건을 갖추게 되겠고요. 대구시 관계자는 대기업은 떠나면 그만이겠지만 국책기업은 떠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번 유치가 대기업 유치보다 더 성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안 좋은 소식만 전해 듣다가 물기술 인증원 온 건 되게 반갑습니다. 오늘 2025년까지 물산업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술 10개, 수출 700억 원, 신규 일자리 창출 1만 5천 개를 만들어서 대구를 글로벌 물산업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대로라면 늘 꼴찌를 면치 못하는 대구에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겼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덜썩덜썩하는 기분도 들고요. 네, 물기술 인증원 유치 확정까지 과정은 어떻게 진행된 건지도 이참에 알아보죠. 사실 지지부진하진 않았습니까? 예, 그동안 그랬죠.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는 그 지지난 대선 당시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보 공약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정부 공약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해 왔는데 환경부가 국책 사업으로 하자고 해서 환경부 사업으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조성은 환경부가 하고 시설 운영은 한국환경공단의 위탁을 받았고 입주 기업 분양 유치는 대구시가 맡았죠.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는 그동안 대구시가 추진하다 보니 관련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데마다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공사비가 삭감되는 위기 속에서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아주 열렬한 노력으로 이를 막아내는 등 그 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네, 이 환경부 사업이면서도 실제 대구시와 지역 의원들이 더욱 발벗고 나선 사업이라도 과언이 아닌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공을 세운 지역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물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해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그리고 추경호, 윤재옥, 곽상도 의원, 그리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합심을 해서 이런 성과를 이뤄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특히 강효상 의원은 그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면담을 통해서 물기술 인정원 대구 유치의 정당성을 설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물기술 인정원 대구 유치 서신을 전달하는 등 그리고 환경부 장차관 면담, 상임 및 국정감사 질의 등 그 물기술 인정원 유치에 아주 제일 큰 공을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곽상도 의원도 지난해 8월 국무총리실과 환경부 장관에게 물기술 인증원을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유치돼야 한다는 질의서를 보냈고, 윤재옥 의원은 곽 의원이 발의한 물산업진흥법이 물관리 일원화 연계로 인한 여야의 정치 쟁점화로 국회 한노위에 묶여 있었지만 이를 수정 보완한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하는 데 힘을 쏟았다고요? 예, 결국 그 지역 국회의원인 그 강효상, 추경호, 윤재옥, 곽상도 의원들이 끌고 밀고 하면서 법 제정과 예산 확보 과정에 앞장을 서면서 물기술 인증원 유치의 중추적 역할을 해낸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이런 모습 칭찬합니다. 참 잘했어요. 도장! 네, 대구에 유치될 수 있었던 데는 국회의원들 노력도 노력이겠지만 입지에 유리한 이점들도 있었기 때문이겠죠. 예, 여러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에 따르면은 대구는 낙동강 물 문제의 그 당사자로서 과학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했고요. 물기업에 최상의 임금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물산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적격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물산업 제조기업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어서 대구가 인천보다 고객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2021년 완공되는 서대구 고속철도역과 그리고 대구 산업선 철도가 생길 예정이고,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국가균형발전 등 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기조로도 지금 이와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물기술 인증원 유치로 인해서 앞으로 대구는 글로벌 물산업 허브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이슈들을 집중 조명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소식은 한국당, 민주당 지지율 역전되나 소식입니다. 한국당이 정당 지지율에서 여당과 오차 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정권 초기에 뭐 한 40% 차이 났죠. 한국당은 뭐 10몇 프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50몇 프로였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보자면 한국당 지지율이 34.8%, 4주 연속 상승세이고요. 리얼미터 주간 집계 기준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금 지지율 격차가 1.6포인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역전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요. 이 최근 자유한국당 지지율 조사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의 수치가 큰 차이를 보여 그 이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은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주 전보다 4%포인트 상승한 40%였고 자유한국당이 1%포인트 상승한 25%를 기록했습니다. 두 정당 간 차이는 15%로 나타났고요. 반면 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 지난 7일, 8일 전국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36.4%, 한국당은 34.8%로 나타났는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리얼미터는 조사의 90%를 자동 응답으로 진행을 했고요. 한국갤럽은 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조사원들이 직접 전화를 걸면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답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동응답의 경우 키패드를 누르면 되기 때문에 눈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리얼미터가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리얼미터의 ARS 조사에서는 보수층이 한국당에 대한 지지태도를 숨기지 않고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동응답 조사는 응답률이 낮지만 응답했을 경우 반응 성향이 높아서 이슈나 시류에 민감한 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언론들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이 두 여론조사 기관의 한국당 그 지지율 차이가 크게 나타나서 이게 실제 이슈와 시류에 민감한 그 리얼미터의 조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갤럽 기준으로도 한국당 지지율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고치인데요. 지지율 격차도 15%포인트로 1년 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지지율 변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내년 총선이 기대가 됩니다. 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한 박 터지게 싸워서 이제 좋은 국회의원들 많이 뽑아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내년 총선에 대한 위기의식이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그 고성 통영과 창원 성산구 선거에서 보여줬죠. 지난 8일에 그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다수의 예상을 깨고 비주류로 분류가 되는 이인영 의원이 당선이 되었는데요. 그 친문 일색의 지도부로 내년 총선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가 됩니다. 더군다나 그 국내 경기 침체, 최근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그 정부 비판 여론이 더욱더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제 총선 1년도 안 남았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그 지지율 불꽃 경쟁 참 이렇게 흥미진진합니다. 쫓고 쫓기는 모양새인데요. 한번 열심히 한번 붙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매미아TV의 월요일 뉴스 돋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월요병 다 싫으시죠? 회사 일하기 싫을 텐데 야수가 그냥 넘어가기 심심해서 야수의 먼데이 개그 준비했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개그는 그 말이 생각 안 났습니다. 대명동에 사는 한 30대 주부인데요. 애를 셋 키우다 보니까 남편도 말 안 듣고 이래서 너무 자꾸 이렇게 단어를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이들 책을 사주려고 교보문고 갔는데 아기 돼지 삼형제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돼지고기 삼형제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교보문고 직원이 당황해가지고 잘 생각을 해보니까 아기 돼지 삼형제구나 그래서 이제 줬다는 그런 얘기고요. 아기 돼지 삼형제를 사서 가는데 애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해서 편의점에 잠깐 들렸는데 아이들이 설레임 아이스크림 사오라 그랬는데 갑자기 설레임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편의점 직원한테 망설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편의점 직원이 또 설레임 아이스크림을 또 알고 찾아줬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아침에 또 통장을 갖다가 재개설을 하러 은행에 갔는데 통장 재개설은 말 생각이 안 나서 통장 재개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끝나셨나요? 예, 너무 슬프죠. 네. 예. 오늘 그 말이 생각 안 나서 시리즈 간단하게 마치겠는데 죄송합니다. 웃기지 못해서. 자, 오늘도 우리 매미야 월요일 뉴스 진행했는데요. 앞으로도 열심히 방송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매미야 TV 월요일 뉴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